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 쪽도 승기를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 대혼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SBS 외교안보팀장 김수영 기자와 함께 마지막 판세 점검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요새 아주 바쁘시겠어요? 미국 대선 분석하시느라고. 예, 뭐 대선 특보가 예정이 돼 있어서 예. 거기서 패널로 출연이 예정돼 있어서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돼요? 이 말씀을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예. 제가 2016년하고 2020년을 전부 미국에서 대선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2020년 대선 때 이 질문을 받으면 바이든이 여론조사에서 월등히 앞서 있지만 트럼프의 추격세가 심상치 않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거의 맞춘 건데 그건 바이든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론조사 수치가 확실히 높았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질문은 받으면은 예. 확실한 게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요? 첫 번째는 너무 박빙이어서 예. 다 자신이 없어 한다. 그거고요. 예. 두 번째는 해리스의 추격세가 막판 추격세가 대단히 강력하다. 예. 이 두 가지 메시지는 확실하다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는데 해리스가 막판에 확 치고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해리스발 골든크로스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것까지 모르겠다. 요거네요. 딱. 그러니까 경합주를 놓고 봤을 때 기존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집계한 걸 보면 예.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라는 오차범위 내 예, 맞아요. 접전입니다.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결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하. 그 결과들마저 조금씩 뒤집어지는 결과들이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예. 가장 주목할 부분이 오늘 아침에 나온 뉴욕타임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예. 가장 신뢰할 만한 예. 신문 한번 보죠. 지금 저희, 뉴욕타임스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미국 대통령 선거는요. 이 7개 주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나머지 결과는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오차 범위 내 접전이기는 하지만 지금 해리스가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예. 그리고 위스콘신, 네바다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1% 2%만 이기더라도 예. 이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게 미국 선거인단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트럼프는 단 하나 애리조나만 4%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고 예. 나머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은 무승부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펜실베니아가 선거인단 경합주 가장 제일 중요한 많은 데잖아요. 19명이 있는 가장 중요한 선거인단인데요. 미시간도? 지금 이 네. 결과만 놓고 보면 남부 선벨트를 놓고 해리스가 굉장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그러네. 할 수 있고요. 이 결과만 놓고 선거인단 지도로 한번 바꿔보면요. 예. 제가 다음 장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274명 당선에 필요한 270명을 넘기는 숫자가 됩니다.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 정도면 선거인단. 274, 230 요거대로 놓고 보면. 이 뉴욕타임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예. 해리스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다.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여론. 그런데 이제 뉴욕타임스에서는 안 했는데 네. 아이오와 네. 우리에게는 아이오와 코커스로 알려져 있는 네. 아이오와 네. 거기서도 좀 해리스 입장에서는 반가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여론조사 하나 나왔다면서요. 제가 조금 전에 미국 대선은 7개 주만 예. 보시면 된다 그랬는데 이 여론조사를 보고 정책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이오와요? 예, 왜냐하면 아이오와는 공화당이 텃밭입니다. 그렇죠. 그냥 선거 후보가 되고 나면 아이오와에 선거운동 하러 가지도 않아요. 그냥 어차피 트럼프 표니까 그냥 예. 트럼프 선거인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아이오와에서 셀저 앤 컴퍼니라는 굉장히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예. 이 회사가 여론조사를 잘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해리스가 트럼프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결과를 내놨거든요. 아이오와에서. 아이오와에서 말입니다. 야. 근데 이 트럼프 텃밭에서 해리스가 이기고 있다는 결과는 예. 이 추세가 북부 러스트벨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해리스의 표본을 과소 포집한 거 아니냐. 이런 정책자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보니까 앞서 우리 뉴욕타임스 결과에서도 위스콘신 같은데 해리스가 이기는 대로 나왔잖아요. 네네. 그 원래 위스콘신 이런 데도 공화당이 좀 강한 데 아니에요? 위스콘신은 예. 전형적인 경합주입니다. 그래요? 예, 저번에 바이든이 위스콘신에서 이겼고요. 저번에 이겼구나. 2016년도에 트럼프가 위스콘신에서 또 승리했었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전형적인 예. 스윙 스테이트.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앞서 뉴욕타임스대로 하면 돌리면 270대 230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내가 많이 벌어지네요.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네. 최근에 보니까 이코노미스트 여기서는 269대 269
동점이 될 수도 있다. 네. 뭐 이 가능성도 얘기했다는데 예.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69 대 269가 네. 실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야, 그거? 왜냐하면요. 네. 러스트벨트 3개를 전부 해리스가 승리하고요. 예. 네브라스카에 2선거구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살고 있는 오마하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래요? 거기는 네브라스카는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 선거인단을 쪼개가지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선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 선거구를 트럼프가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썬벨트를 석권하게 된다. 예. 그러면 정확히 269 대 269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미국 하원에서 투표를 합니다. 대통령을. 그러면 지금 근데 하원 의원 선거도 이번에 있잖아요. 예. 하원 의원 이번에 선거를 해서 새로 예. 구성된 하원 의원들이 선거를 하는데 예. 또 룰이 다릅니다. 각 주에 한 표씩입니다. 하원에서 선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캘리포니아에는 하원 의원이 54명이 있어요. 예. 근데 알래스카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똑같이 한 표예요. 그러면 그러면- 알래스카는 그 한 사람 마음대로 그렇죠. 캘리포니아 54명인데 54명 투표해서 하나 뭐 이런 식이군요. 예. 근데 이게 미국 선거인단 지도를 보면 예. 빨간색이 많아요. 그렇죠. 인구가 없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농촌 지역을 다 예. 트럼프가 석권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점이 나오면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겠구나. 아니 왜냐면 방금 전에 뉴욕 타임스 그 지도 봐도 네. 전체 선거인당 수는 해리스가 앞서는데 그냥 지도 봤을 때는 빨간색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중부에 인구가 없는 다- 지역, 농촌 예. 지역을 전부 공화당이 그래요.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김수염 팀장님 방송 철학 방송 심야 방송까지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결과가 늦게 일렉션 나와가지고. 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예. 일렉션 위크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네. 선거 결과가 그렇게 예.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주 6개 주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도 받고 네. 펜실베니아 동점이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아이오와에서도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네. 김수영 팀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한 두 군데 뽑아주신다면 어디예요? 선거 개표 결과를 이제 개표가 막 시작돼서 우리가 개표를 볼 때 예.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오는 게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도 빨리 끝나고 사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우리가 접하기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데 예. 만약에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를 해리스가 이겼다. 앞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이기는 걸로 나왔죠. 예, 뉴욕타임스 결과에 나왔는데 여기는 원래 트럼프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가 예. 앞섰고 근데 만약에 해리스가 이긴다. 예. 그럼 해리스 쪽으로 기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허. 러스트벨트에서 상대적으로 결과가 빨리 나오는 주가 미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많죠 선거인단. 선거인단이 15인데 만약에 여기를 트럼프가 가져가게 된다. 예. 그러면 또 트럼프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박빙의 승부가 어디서 결론이 나느냐? 예. 펜실베니아에서 결론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펜실베니아는 예. 선거 결과가 빨리 안 나옵니다. 사전 처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표를 하게 되면 예. 적어도 한 2, 3일 아무리 빨라봐야 예. 그 정도 나오지 않겠냐. 지난 2020년 대선이 11월 3일에 있었는데 예. 11월 7일에 AP가 펜실베니아 승리자가 바이든이다라고 선언을 맞아요. 했거든요. 예. 나흘이나 걸렸습니다. 그거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 개표하는데. 우편 투표가 워낙 많아서 그렇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편 투표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편 투표가 오면 예. 미국에서는 다 이 봉투를 열고 예. 서명을 대조하고 바코드로 이걸 추적을 해가지고 이 절차들을 거치거든요. 이 사전 처리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거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시간이 그렇겠죠. 걸립니다. 게다가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투표를 하고 당일날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예. 사흘 뒤에 들어오는 것도 유효표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한하네.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면 예. 기다려야 돼요. 표가 다 들어올 때까지.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수요일에 투표니까 네. 금요일 뭐 주말에 돼서야 결정될 수도 있다. 뭐 이 그것도 너무 치열하게 접전이 벌어지면 말씀- 예. 이게 또 재검표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예. 결과가 언제 나올지 그러네요.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 269 대 269가 벌어진다. 이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원래 미국이요. 네. 우리나라도 뭐 지역별로 남녀별로 세대별로 투표 성향 다르고 그러는데 미국은 이제 더 힘든 게 인종까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지난 주말부터 이런 기사가 쏟아지던데 백인 여성. 네. 이 백인 여성이 보니까 한 30% 차지한다던데 네. 이 백인 여성이 키를 쥐고 있다. 네.
요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얼핏 생각해 보기엔 백인이면 트럼프, 여성이면 해리스 뭐 요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백인 여성이 이번에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다는 이유는 뭔가요? 그 얼마 전에 줄리아 로버츠의 목소리가 나오는 선거 광고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선거 광고가 굉장히 묘합니다. 투표장에 들어가서 성조기가 있고 구슬이 박힌 모자를 쓴 백인 여성이 예. 투표장에 들어가서 당신의 양심에 따라 어허. 남편 몰래 해리스를 찍고 나오세요. 이런 메시지거든요. 남편 몰래. 그러니까 이게 이 맥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2020년 대선 직후에 예. 미국이 한마디로 완전 혼란 그 자체였거든요. 아유, 예. 제가 그때 워싱턴 특파원으로 대선 취재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워싱턴에서만 대선 불복 시위가 대규모 시위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네. 수만 명이 모이는 시위였는데 그때 프라우드 보이즈라고 하는 전국구 깡패 조직들이 있거든요. 프라우드 보이스. 네, 그런 폭력배 집단들이 막 DC에 나타나갖고 야밤에 서로 막 난투극을 벌이고 막 싸움질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픽업 트럭에 트럼프 깃발 꽂고 다니면서 막 이런 불량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21세기 미국에서. 예.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거 너무 싫다. 예. 저거 하기 싫은데 저런 꼴을 또 봐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집에서 남편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해리스를 찍을게라고 얘기하면 싸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조용히 찍고 오세요라는 이 선거 광고가 그런 타겟을 노린 거거든요. 가정의 평화를 예, 지키면서 예.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런 의견이 갈리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 백인 여성 유권자들을 잡아야 선거를 이긴다라는 얘기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백인 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보수 죄송합니다. 공화당 지지자였다. 맞는 얘기죠. 꼭 그런 건 그렇게만 볼 아니에요? 수는 없을 것 그런 기사들이 같은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인종들을 봤을 때 예. 아무래도 백인들이 공화당 지지가 많지 않았냐라는 그 분석들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또 변수가 많은 게 예. 여성들은 또 해리스 지지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어. 왜냐하면 이번에 트럼프가 막판에도 그렇지만 좀 성차별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모욕 발언 같은 것들을 많이 했어요. 예. 지금 저 리즈 체니 하원 의원 예, 같은 예, 경우를 이 최근에 불거진 큰 변수이긴 한데 예. 체니 의원을 저 총이 9개가 겨누고 있는데 한번 세워보자. 전쟁 광인 체니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예. 이런 얘기를 막 트럼프가 했거든요. 근데 체니는 그래도 공화당에서 예. 부통령을 지내. 근데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모욕적이고 예. 너무 공포스러운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원래 좀 본인이 좀 약간 좀 코너에 몰린다라고 생각하면 막말의 수위가 점점 더 올라가요. 그리고 선거 막판이 되면 그 수위가 더 올라가는데 예.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트럼프가 되면 정말 민주주의가 엉망이 되겠구나. 저 정치적인 보복을 꿈꾸고 예. 여성에 대해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이런 게 정말 되는 거냐라는 회의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예. 얘기죠. 아니 어떤 기사 보니까 이렇게 분석을 좀 해놨더라고요. 그 백인 여성들이 예전에 힐러리가 대통령 나왔을 때만 해도 같은 여자지만 백인이고 힐러리 쪽으로 표가 많이 안 갔는데 이번에 해리스를 좀 지지하려는 이유는 낙태권 이슈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 기사도 있던데 맞는 얘기예요, 이거? 임신 중절권은 여성의 예. 자기 결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이번에 예. 애리조나나 네바다 같은 경우는 그 임신 중절권을 주 투표를 해요. 같이 헌법을 바꾸는 예. 투표를 해요. 그래서 이 낙태를 할 수 있는 주수를 얼마로 정하느냐를 아예 주민 선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도 굉장히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 예전에 로앤웨이드 판결 네. 바꿔가지고 낙태를 좀 못하게 한 거. 네, 그게 이제 대법관들이 뭐 트럼프가 다 임명한 대법관이어서 여성들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려고 그런다. 뭐 예.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로비 웨이드 판결로 일단은 그 이제 각 주별로 예. 알아서 결정하게 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별로 자기들이 그 낙태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결정하고 있는 예.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서도 그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거 대선 불복이라는 거요. 야, 사실 미국에서 대선 불복이 있는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21세기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좀 그게 되기도 하지만 트럼프 측에서 이미 대선 불복 채비를 마쳤다 뭐 이런 보도도 있어요. 네. 진짜요? 트럼프는 대선 불복 자기가 만약에 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네. 저는 100% 대선 불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0%. 예, 왜냐하면 2020년도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거 결과가 나올 때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레드 미라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붉은 신기루 현상. 예. 우편 투표가 나중에 개표가 되고 현장 투표를 먼저 개표를 하기 때문에 예. 첫날 밤에 트럼프가 경합주 7개 중에서 5개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날이 바뀌니까 우편 투표가 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다 뒤집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건 아니야 무효 사기 내가 이겼다라고 그냥 승리 선언을 해버렸어요. 20년에.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새벽에 느닷없이 나타났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그냥 선언해버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건 다 불법 투표다. 어딘가에서 표가 막 왕창 들어왔고 나 이거 모르겠고 다 소송 가겠다라고 예. 선언을 했거든요. 같은 패턴으로 아마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 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예. 지금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대선 불복을 하더라도 민주당도 예.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파장이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수 단 한 가지 트럼프가 지지자들을 선동을 하게 되면 예. 미국 도처에서 소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있었던 의사당 난입 사태 이런 그렇습니다. 걸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2021년 1월 6일 날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 그게 원래 의회 폭동을 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트럼프가 연설을 하면서 예. 연설 중에 실제로 죽도록 싸우자. 의사당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완전 선동도 그런. 예, 정도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끌어오르면서 의사당으로 행진을 하면서 예. 이게 과열되면서 막 의사당이 난입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어.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저 미국 대선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이제 결과 나오면 저희 우리 김수영 기사 한 번 더 모시고 그럼 누가 대통령이 됐으니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BS 외교안보 팀장 김수영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